오늘은 이덕무의 야뇌당 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고전 수필이죠. 자, 이덕무의 야뇌당 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야뇌라고 불리는 백영숙의 성품과 삶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는 성격의 글입니다. 자, 이 백영숙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에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중에 무사 백동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지창욱인가? 지창욱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지창욱이 주인공이었던 백동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그 백동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백영숙이라는 사람이에요.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백동수의 호가 야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야? 백동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글 쓴 이는 백영숙이 자꾸 백동수, 백영숙, 써 있으니까 영숙이라고 합시다. 자, 백영숙이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거나 세상의 속임수를 좇지 않고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백영숙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는 세속의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우리가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라고 하는 전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청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 호예요. 호인데 스스로가 붙인 호. 근데 청장이 뭐냐? 청장이라고 하는 건 해오라기의 일종, 새입니다. 새로서 앞에 닥치는 먹이만 먹고 사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먹고 사는 아주 청렴한 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청장이라고 하는 호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다짐이겠죠. 잠깐, 그런데 백영숙은 어떻습니까? 이 백동수라고 하는 백영숙 역시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거나 세상의 속임수를 쫓지 않고 자신의 모습만 유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백영숙과 그 다음에 이덕무는 어때요? 일맥상통하죠? 성격적으로 이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둘은요, 일가관계, 일가여서 이제 매부하고 그 다음에 처조카라고 해야 되나? 조카 사이, 매부와 처남의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건 수필이니까 전문을 쭉 한번 읽고 나가기보다는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뇌는 누구의 호인가? 야뇌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들판에서 굶주리는 자라고 합니다. 나의 벗, 백영숙의 자호이다. 자, 벗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친구가 아니었죠? 일가였죠? 실제로는 이덕무와 이 백영수는요, 매제와 처남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벗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은 이 백동수 내지는 백영숙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죠. 처남임에도 불구하고 벗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죠? 자, 백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백동수의 자가 되겠습니다. 자호이다, 스스로 붙인 호이다 라고 해서요, 글쓴이와 어떤 인물, 대상 인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호인가? 백영숙의 호이다 라고 문답법을, 자문자답의 형식의 문답법을 사용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숙을 보매 기위한 선비인데, 기는 기이하다,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위는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출하고 위대한 선비, 뛰어나게 좋고 훌륭한 선비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이하게 자처하는가? 비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왜 야뇌라고 스스로 호를 붙였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비는 뭔데요? 비속하다 내지는 비루하다. 이자는 알죠? 동이족 할 때 이자잖아요. 그죠? 동이족 이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이 그러면 야비한 오랑캐 내지는 비루하고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경멸하는 표현. 자, 그러니까 내가 영숙을 볼 때는 매우 걸출하고 위대한 선비인데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호를 야외라고 짓는 등 이렇게 스스로를 경멸하는가, 그것을 자처하는가. 나는 이 까닭을 알고 있다.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영숙이 이렇게 야뇌라고 하는 호를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라는 식으로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저 무릇 자고로 사람이 시 속에서 벗어나 군중에 섞이지 않는 선비를 보면, 시 속에서 벗어나 군중에 섞이지 않는다는 건 유행을 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선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해? 저 사람은 얼굴이 숭고하고 소박해. 그리고 의복이 시속을 따르지 않아. 옷차림, 몸 이런 게 유행을 따르지 않아. 촌스러워 이런 뜻이에요. 언어가 질박하고 꾸밈이 없고 수수하고 성실하며 행동거지가 시속을 따르지 않아. 한마디로 세상에 영합하지 않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그래서 뇌인이로구나. 한마디로 야뇌라고 했는데 야인이란 세속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뇌인이란 세상에 영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이목이라든가 세상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자기 입속을 따지기보다는, 발음도 안 되네, 자신의 본분만을 지키고 자신의 앞길만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야뇌라고 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롱한다는 거예요. 즉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뇌 그러면 고루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불리더라도 세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본 모습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와 함께 어울려주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왕따가 되는 거지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 그죠? 온 세상이 모두 이러하니 이른바 야뇌라고 하는 자는 홀로 행하여 단안하고 홀로 있으니 고생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어울려주지 않는 것을 뭐하며 탄식하며 뭐한다고? 탄식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후회를 해요. 그러고서 뭐야?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다가 이제 점차로 뭐야? 박한 것을 쫓아가요. 자, 질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고 참된 거야.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버리고 박하다는 건 뭐야? 너그럽지 못하고 야멸찬 거죠.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야? 고생이 많으니까 자신이 선택한 걸 탄식하다가 부끄러워하고 난 다음에 결국 뭐해? 변절을 한다. 라는 식으로, 소위 야뇌 내지는 야뇌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순박한 것을 버리거나 부끄러워하여 그 질실한 것을 버리고 점차로 박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어찌 진정한 야뇌이겠는가? 야뇌가 아니야. 참으로 야뇌스러운 사람은 또한 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흔치가 않아 라고 글쓴이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야뇌라 불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과 함께 글쓴이의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숙은 백영숙 즉 백동수는 고박하고 예스럽고 소박하고 다른 말로는 고지식하고 소박하고 질실한 사람이다. 수수하고 진실하며 꾸밈없이 진실한 사람이다. 차마 질실할 것으로, 이때 질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한 태도예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고박한 것으로서, 고박한 것은 뭐예요? 고지식하고 소박한 거야. 이건 뇌의 태도예요. 세상에 간사한 것은 따르지 않아. 대조법과 대꾸법이죠. 질실과 화려함, 고박함과 간사함. 그러면서 인물의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굳세게 우뚝 스스로 서서 마치 저 딴 세상에 논이는 사람과 같아. 한마디로 뭐야? 속세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인물의 긍정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비방하고 헐뜯어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죠. 그는 조금도 야한 거 뭐야? 외양이 소박하여 시속을 따르지 않는 태도. 그것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뇌한 것 뭐야? 언어가 질박하여 성실한 행동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무엇이야말로 이런 동수의 생활 태도야 말로 진정한 야외라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이 영숙, 동수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러한 것, 어떤 거? 이 백동수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모를 나만이 알고 있으니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고 있죠. 자문자답의 형식이에요. 이러한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아. 일종의 부심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야뇌라고 이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만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대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누구? 영숙에게 글쓴이의 기대감이 드러나요. 앞서 내가 이른바 비한데 자처한다. 비한데 자처 스스로 있다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루하고 거친 사람으로 자처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건 글쓴이가 동수에게 자꾸 말이 꼬이잖아. 영숙, 동수. 자, 영숙에게 한 말, 일종의 평가예요. 한 것은 마음에 격동하여 말한 것이자. 그러니 영숙이, 당신이야말로, 매부, 당신이야말로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우리는 지음지기입니다. 하며 서문을 청함으로 써서 준다. 자, 나에게 서문을 청했대요. 그렇다면요, 다른 글이 있는 거죠? 글이 있고 글의 앞에다가 추천서 비슷하게 글 좀 써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문이 있다는 건 본문이 따로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행여 이것을 가지고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꾸미는, 자,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좋게 꾸미는 걸 우리는 네 글자로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그는 반드시 비웃을 거야. 누구를 비웃어? 나를 비웃을 거야. 나를 비웃고 또 꾸짖어 말하기를 이 글을 지은 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글쓴이죠. 이덕무. 이 사람이야말로 야뇌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평가할 거야. 글쓴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이럴 거야 라고 하겠지만 내 어찌 성질을 내겠는가. 나는 성질을 안 내. 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자신의 비난에 대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가 신사년 영조 37년 1월 20일 경신일에 한서유인은 쓴다. 한서유인은요, 이덕무의 호예요. 가난한 데 사람, 궁벽한 데서 머무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덕무의 야뇌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수필이고 한문수필 기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했던 백영숙의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인의 평가를 제시한 후 이를 반박하는 논리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죠. 대저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의복이 시속을 따르지 아니하니 야인이로구나, 행동거지가 시속을 따르지 아니하니 뇌인이로구나 하면서 그와 함께 어울려주지 아니한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야뇌의 삶을 사는 이를 비판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 쓰는 얘기예요. 뭐라고? 영숙은 고박하고 질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고박한지, 그죠? 고박한 것으로서, 자, 그 다음에 왜 질실한지에 대해서 질실한 것으로서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 모두가 비방하고 헐뜯어도 그는 조금도 야한 것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뇌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야말로 진정한 야뇌라고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식으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고박하고 질실한 사람, 진정한 야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문답법. 여기서 자문자답이죠. 누구의 호인가? 나의 벗 백영숙의 자호이다. 자, 무엇 때문에 비하게 자처하는가?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논의 대상을 제시한 후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이죠. 자, 탄식하고 부끄러워하고 점차 박한 것으로 쫓아가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야뇌라고 불리던 사람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야뇌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서리법이에요. 자, 의문문의 형식이죠. 자, 이게 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어 군데 더 나오죠.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인물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덕무의 야뇌당 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